네, 안녕하십니까. 네, 18페이지요. 13번 동시행 항변권 가겠습니다. 536조. 이 동시에 항변권이랑 비교되는 게 뭘까요? 18페이지. 네? 16페이지짜리? 죄송합니다. 16페이지 계약의 성립. 자, 그럼 그 계약 성립하기 앞서서 그 앞에 계약 분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그 계약 성립은 어디서 왔을까 보면은 계약 분류했을 때 민법전에 있으면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 하죠? 민법전에서 뭐라 그러죠? 비전형. 자, 물건은 전형 물건은 있지만 비전형 물건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건은 그건 이제 등기와 연관되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 수가 없고, 계약은 자유원칙이 있으니까 무슨 계약도 있고 전형 계약도 있고 비전형 계약도 있으니까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 많고,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 많다? 강행 규정이 많겠죠. 그러면 전형이면서 이제 매매 계약은 약정 무슨 계약이죠? 낙성이고, 그 다음 뭐죠? 반대말이 뭐죠? 그럼 시험에 매매는 요물 계약이 아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응? 요물 계약이 아니단 말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직접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물어. 예? 무효라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익숙해졌잖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인데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형, 비전형, 낙성, 요물.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생기죠. 약정했으면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여러분들 맨 앞 페이지에 조문 딱 2개밖에 없죠? 네? 맨 앞 페이지에, 겉페이지에. 결국 다 그 조문 2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563제 여기 효력이 생긴다고 있잖아요. 그거는 약정 있죠? 그게 바로 뭐다? 낙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낙성일까요? 첫 번째 약정이 청약이고 두 번째 약정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말줄여서 뭐라 한다? 그러니까 뭐 있는 거야? 청락, 승낙, 성립. 그럼 요물 계약은 청락, 승낙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뭐 해야 돼요? 실제로 물건을 인도 등등을 필요로 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이제 효력이 생긴다 했잖아요. 효력.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달라. 그 달라를 표현한 말이 뭐예요? 채권. 그러니까 그 563조 매매를 맺으면 왜 채권에 있을까요? 3편 채권은 달라 편이에요. 무슨 편? 그러니까 약속했으니까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야?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니까 무가 2개 나오니까 뭐라 한다? 쌍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 계약은 뭐예요? 쌍무하는 편무죠. 그럼 채무 있으면 채무를 약속대로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채무 이행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포장한 말이 마이너스 플러스 뭐다? 출연 것을 뭐라 한다? 유상. 뭐라 한다? 그러면 이 순서 따라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세히 보면은 처음 하는 건 아니고 했던데 그때는 의미를 모르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럼 여기서 지금 첫 번째가 계약의 뭐 여기 요것 때문에 뭐 때문에 낙성 요물 가지고 나눈 문제가 매매는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다. 그럼 매매는 무슨 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이고? 그럼 여기다 빈 공간에 딱 집어넣는 말이 뭐예요? 요거 여기 뭐 있어 여기? 매매 계약하고 비교되는 게 무슨 계약이에요? 예? 무슨 계약? 계약금 거는 계약은 무슨 계약으로서? 비전형 계약으로서 무슨 계약이 아니고 낙성이 아니고 뭐죠? 요물. 이제 그 말을 갖다 풀면 어떻게 되죠? 계약금 계약은 약정, 일부, 지급, 다다다다다다다. 언제 이루어져요?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 줘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다다다다다 줘야지 이루어지죠. 이거랑 연결된 용어가 뭐예요? 이게 해약금 해지란 말이에요. 무슨 해지요?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할 것. 그러니까 뭐야? 약정 단계에서 뭐 할 수 없고 해약금 해제할 수 없고 일부 준 상태도 할 수 없고 반드시 뭐다? 다 줘야지. 할 수 있는 게 무슨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 반드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100%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물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그 다음 코스가 뭐냐면 낙성일 거 아니에요. 낙성. 뭐라고요? 이게 뭐야?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라는 뭐예요? 계약은 언제 뭐 하는가? 성립하는가? 이 이야기를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낙성 끝나면 그 다음 코스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뭐로 가야 돼요? 쌍무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쌍무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너도 채무가 있고 나도 뭐가 있으니까 채무가 있으니까 너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면 어떻게 합시다? 같이 이행합시다. 그래서 무슨 계약의 효력? 쌍무 계약의 뭐야? 효력이 나오죠. 그래서 무슨 관계가 나오고요? 동시이행. 그 다음에 쌍무 계약 체결로 낙례로 화재가 나면 갑의 채무도 면제받고 을의 채무도 면제받겠죠. 그럼 독박은 다 누가 써야 돼요? 갑이 독박 쓴다. 그래서 뭐야? 독박 뭐다? 위험 부담 문제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 코스 일과하는 거 아닐까요? 무슨 계약이요? 그러면 유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출연. 그럼 만약에 을은 뭘 출연했고? 응? 을은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돈을 갖다 누구한테 줄 것이고 갑한테 줄 것이고 갑은 무엇과 무엇을 줬을까요? 권리하고 재산권하고 플러스 뭐예요? 물건을 갖다가 을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받아보니까 권리에 뭐가 있거나 여기에 문제가 있거나 물건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을은 당연히 내가 준 돈 야 도로 다 내놔 하든지 아니면 뭐야 일부라도 뭐야 내놔 뭐 이 돈 달라야 될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나는 별거 없어요. 계약 해제하고 뭐야 뭐 대금 일부 감액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무슨 책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유상 무상에서 무슨 책임 나온다? 담보 책임. 그럼 이미 시험이 다 결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험에 꼭 나와야 될 것을 갖다 가서 빨리 가서 내가 제정신일 때 뭐하고 마치고 이상한 문제는 어떻게 하고 버리는 거 없어요. 패스해놓고서 뭐야 제정신일 때 내가 원하는 문제 가서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1번부터 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뭐야 그냥 하나 모자라서 날아가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요즘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아침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제가? 그 시간대 맞춰서 뭐라고 그랬어? 공부하라 했잖아요. 그 시험 보는 시간대 학교는 시간에는 학교는 50분 공부하고 민법 50분 공부하고 딱딱딱딱 하루에 항상 뭐 한다? 1차, 2차는 뭐 한다? 무조건 50분씩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한다? 자기가 원하는 걸 다시 또 보충하라는 얘기예요. 매일 그렇게 하셔야 돼. 아셨어요? 자, 그러면 계약에 성립 가시면 성립 반드시 맞춰야 되겠죠? 네, 30번. 몇 번 하셨어요? 네? 네, 정답은 2번.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되고요? 청약도 해야 되고요. 불특정 타산의 승낙은 뭐 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보세요. 자판기 비치는 청약입니까? 청약의 유인입니까? 응? 자판기 비치는 청약이야, 청약. 뭐라고요? 청약. 그러면 청약의 상대방은 뭐예요? 여기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그 청약자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없겠지만 뭐의 상대방은? 승낙 상대방은 반드시 뭐일 것? 특정인일 것. 계약 성립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번 불특정 다수인 상대란 청약 의사표시 효력이 없습니까? 있죠. 세 번째 발신후 도달 전 청약 상대방이 뭘 상대했다? 행위 능력을 뭐 했다? 상실했다. 법정대리 그 사실을 뭐 했다면 알았다라면 청약자는 상대방한테 뭐요? 청약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있겠죠.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뭐 했으니까?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자 갑이 청약한 다음에 청약 후 자 갑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어요. 뭐 상실했다고요? 상실했어요. 자 상실하게 되면 이 청약은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청약을 뭐 한 다음에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는 뭐야? 그대로 살아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지문은 그게 아니죠. 갑이 뭘 했는데 갑이 뭐 하기 전? 청약해서 이게 뭐 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얘가 뭘 상실했어요? 거꾸로 얘가 행위 능력을 뭐 했다?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한테는 도달돼봐야 효력이 없어요. 무슨 말 했어요? 이건 수련 무능력자란 말이에요. 근데 도달 전 행위 상실했죠. 근데 도달됐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법정 대리인이 이 사실을 뭐 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당연히 갑은 뭐야? 도달됐다라고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법대가 그 사실을 뭐 하지 못하면 네? 모르면 도달됐다고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지문.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대금 낮춰주면 계약 승낙했습니다. 계약이 성립해요? 이건 뭐예요? 조건 변경한 승낙이 되겠죠. 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그냥 팔겠다는 의사 표시했는데 1억에 사겠다 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질 리는 없겠죠. 5번 같은 경우가 청약의 유인이죠. 대금을 뭐 하지 않고 확정하지 않고 그냥 내 이 집을 뭐 하겠다? 팔겠다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얼마고 얘기 안 했잖아 지금. 그 청약의 뭐다? 유인이야. 그래? 그럼 내가 1억에 살게 하면 뭐야 그게? 청약이지 승낙은 아니잖아요. 30번 정답은 2번, 31번 몇 번? 틀린 지문? 네? 4번이네. 청약자는 반드시 뭐 될 필요 없다? 명시될 필요 없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 비치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는 없잖아요. 청약자가 반드시 뭐 될 필요 없다? 명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뭐야? 청약 승낙 가지고 한 거네요. 그죠? 다음 32번 가겠습니다. 계약 성립 설명 중 틀린 것 몇 번입니까? 4번? 네. 승낙 기간을 뭐 하지 않았다? 정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즉각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 자, 왼쪽 페이지에 자, 529조 읽어볼까요? 왼쪽 페이지에 조문 있어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고 됐죠. 기간 정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동안 청약이 살아있죠. 그 상당 기간 동안 승낙하면 계약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2번에 몇 번 지문? 4번 지문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즉각이 아니고 뭐예요? 상당 기간 동안 뭐 하지 않으면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은 뭐예요? 효력을 잃겠죠. 자체 선생님 몇 번? 4번. 33번.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4번. 일정 기간에 뭐가 없으면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이 승낙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뭐예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승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33번은 몇 번? 4번. 34번 4월 10일 3번 이게 뭘까요? 34번이 이게 왼쪽 페이지에 528조 2항 자 색깔 집어넣어 보세요. 승낙 통지가 전환 기간 후 도달한 경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한테 무슨 통지해야 된다? 연착 통지해야 된다. 사망 체킹
청약자가 전항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승낙 통지는 뭐한 것?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럼 계약은 뭐한 거예요? 성립했죠. 결국 밑에 531조 승격 발의네. 그죠? 531조 승격 발의 있죠. 격지자 청약은 무슨 주의? 네? 도달주의입니다. 청약은 뭐 관계없이 대화자, 격지자 관계없이 보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 계약 성립 가지고 틀리지 마세요. 꼭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네, 다음에 18페이지에 13번 무슨 권? 동시항변권. 그럼 이제 어느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청락, 승, 낙성 계약을 이제 벗어났다 그 얘기예요 지금. 들어갈 테마가 뭐다 이제? 쌍무 계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36조 시작되는 단어가 뭐예요? 쌍무 계약. 그럼 동시항변권 왼쪽에다 써놓을 말은 유치권을 하나 적어놓으면 좋아요. 무슨 권? 물권의 유치권하고 채권의 동시항변권이 비교가 된다. 이 항변권도 점유할 권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뭐 할 권리요? 본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권하고 이 항변권을 자꾸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유치권은 소속이 어디고? 물권이고 항변권은 채권. 이 두 가지는 같이 병존할 수 있습니까? 네. 모르면 그냥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병존할 수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갑이 자동차 고치러 가면 도급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이요? 그러면 갑은 보수를 해야 되고요. 이 완성할 의무가 생겨요. 그럼 도급계약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변제기하고 이게 뭐라면 같이 변제기면 무슨 관계 들어갈까? 그래서 도급계약에서 을은 뭐예요? 무슨 권? 동시 뭐예요? 이행의 무슨 권? 항변권을 가지고요. 두 번째 을은 이 관계없이 자동차를 뭐하다가 점유하다가 이 관련된 뭐 때문에 비용 상한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무슨 권? 유치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서 왔고? 3편 채권 쌍무계약에서 왔고 이거는 2편 물권 계약관계로 보지 않는 겁니다. 무슨 관계? 계약관계 없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가지 갖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얘가 돈을 안 주면서 자동차 달라고 하면 이 을은 어떻게 하면 돼? 갑한테 뭐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여기 뭐 가지고 항변권 가지고 뭐야? 야 못 줘 라고 뭐 할 수도 있고 항변할 수도 있고 여기 뭐 가지고 유치권 가지고 반환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한테는 이거 저거 아무 관계 없어. 근데 이 갑이 자동차를 갖다가 밖에서 팔아먹었을 때 뭐 했을 때? 팔아먹었을 때 여기 병이 나타나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 나타났죠. 이때는 공격을 잘못하면 집니다. 이때는 채권 가지고 공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항변권 가지고는 공격할 수가 없고 이때는 뭐 가지고? 유치권 가지고 뭐예요? 공격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뭐니까? 이편 물권은 올이고 채권은 뭐다? 온리. 그래도 이 채권 달라면 안 돼요. 에? 이 채권은 뭐기 때문에? 온이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갖고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물권법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 가능합니까? 네?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동산 점유하면서 그 부동산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잖아요. 무슨 건 문제가 없다? 유치권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증금 가지고 만약에 유치권이 인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한 유치권 가지고 있으면 뭐 바뀌어도 계속 개기면 되잖아. 그럼 특별법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되고 되는 게 뭐 밖에 없어. 동시 항변권밖에 없잖아요 지금. 계약이 끝나면 주인은 뭐 줘야 되고, 보증금 반환 변제기 도래하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변제기 도래했으면 무슨 관계야? 동생관계니까 항변권 갖고 있다가 뭐 바뀌면? 주인 바뀌면 새로운 주인한테 뭐 할 수 없다. 항변권 던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건 무슨 법이다? 특별법. 무슨 대차? 주택임대차랑 무슨 대차? 상가임대차. 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유치권하고 항변권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 같이 비교가 나옵니다. 아시세요? 유치권 소속이 어디고? 물권이고, 그 다음에 항변권은 채권. 그러면 항변권 있는 사람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거절할 권능이 있죠. 응? 그래서 점유할 권리 속에는 2편 물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고 3편 채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 본권이 있다는 거. 그래서 536조는 쌍무계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편무계약에서는 이 항변권 문제가 뭐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35번 들어갈게요. 35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항변권은 유치권과 달리 상당한 담보 제공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틀렸죠? 자, 그럼 여기 상당한 담보 제공은 뭐예요? 상당한 담보 제공은 어디서 올까요? 유치권에서의 문제죠. 무슨 문제요? 유치권에서 자, 이 대담보 청구권 요거는 채무자 권리일까? 채권자, 유치권자 권리일까? 대담보 청구권. 아니 지금 벤츠 가지러 갔다가 벤츠가 수리했는데 5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러면 그 벤츠 주인이 뭐라 그럴까? 그 벤츠 5만 원 때문에 벤츠 유치하면 그렇잖아. 그러면 시계를 풀려고 뭐라 그럴까? 5만 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5만 원 가치에 뭘 주고? 시계를 대신 주고 자동차 지금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카센터 주인도 뭐야? 그렇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근데 벤츠 수리비가 500만 원 나왔는데 5만 원짜리 시계 주면서 이걸 하면 될까요? 주인 카센터 뭐라고 그래요? 아, 그건 안 된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대담보 청구권은 누구 권리가 아니고 유치권자, 채권자 권리가 아니고 뭐다? 채무자 권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쓰는 얘기예요? 유치권에서 쓰는 얘기지 어디서 쓰는 얘기 아니다. 항변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항변권은 너 줄 때까지 나도 못 주겠다 서로 뭐 하는 거기 때문에 항변한 거기 때문에 대담보 청구하면 안 됩니다. 꼭 확인해서 가서 대담보는 항변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유치권. 유치권에서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유치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채무자 권리다. 이게 다 기출문제 다 나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 말은. 근데 기출문제 하나도 안 해놓고 뭐 이상한 문제 풀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 바에야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한다? 기출문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이미 답을 다 외웠는데요. 누가 답을 외우라고 그랬어. 그게 왜 그런지를 이유를 알았더니만 착각하고 있어. 답을 다 외우고 있어. 문제 보자마자 읽지도 않아. 2번, 3번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 답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게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 그 뭐의 이유를 알란 얘기죠. 그래서 힘들수록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아. 또 오만 소리가 다 나오니까 뭐 문제가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백날 해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본이 튼튼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담보는 어디 거다? 대담보는 유치권에서 나온 얘기지. 항변권에서 그런 얘기 없습니다. 항변권은 조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밖에. 자, 1번 질문 옳지 않습니다.
자, 36번 갑니다. 36번은 정답이 5번. 선이행 의무자가 뭐하다가 이행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 변제액이 도래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무는 무슨 관계? 이게 여러분도 맨날 했던 얘기지.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을 때 잔금 안 준 건 등기소는 무슨 관계니까? 동생 관계니까 지체가 아니었겠죠. 중도금 전체가 지연이자 붙는 게 아니죠. 등기 서류, 잔금, 중도금, 지연, 손해금 그때부터 동생 관계니까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뭐만? 중도금만 이행지체다. 잔금 기준 이 못 준 중도금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 판례 가서 꼭 좀 기억하시고요. 30번의 1번은 뭡니까? 이행 불능돼서 무슨 배상으로? 손해배상 바뀌었으면 여전히 동생 관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가 보세요. 보증금 반환 못지 못한 임차인이 항변권에 기해서 목적물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불법 점유 손해배상? 항변권에 기해서 점유하는 게 불법 점유는 아니잖아요. 단 그 점유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임료 상당은 줘야 됩니다. 그러나 불법 점유는 아니라는 것. 세 번째, 항변권은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법원 딱 나오면 일단 법원은 가서 뭐예요? 주장해야 법원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장해야 법원에서 뭐 해준다? 판단. 그러니까 소송 전에는 항변권을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 건 맞아요. 근데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 가서는 반드시 뭐 한다? 주장해야 법원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게 되면 말을 안 하면 법 판단해줘 안 해줘. 이길 수 있는 것도 뭐 한다? 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똑똑한 변호사를 만나지 뭐 한다? 가서 법원에서 반대해서 공격하고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제기하는 사람도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 있고요. 자, 네 번째 질문.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 주장한 항변권이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 받게 된다? 원래는 전부 패소시켜야 되죠. 잘못했으니까. 근데 법원은 그렇게 판단해 주지 않고 둘을 불러다가 야, 너도 주고 너도 줘. 서로 싸우지 마. 뭐 한다?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이걸 안 해주면 또 저쪽에서 또 다른 소를 또 제기해요. 그럼 계속 뭐예요? 쓸데없는 소가 낭비되기 때문에 둘 불러다가 앞으로 소 제기하지 말고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너는 주고 이거 주고 서로 뭐하라? 동시 이행하라. 그 뭐죠? 상환 급부 판결하는 거지 전부 패소 판결하지 않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 똑같은 말이에요. 상환 급부 판결. 유치권도 똑같습니다. 37번 유치권 항변권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유치권과 항변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점유 포인트는 뭐예요? 유치권 이야기지. 항변권은 점유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쌍무계약 체결 후 너변 나변일 때 쓰는 얘기지. 점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기억 지문 틀렸죠? 그 다음 니은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죠. 아까 했잖아요.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채권이죠. 점유 관련된 채권이 아니에요.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들어간 비용 채권 때문에 유치권 행사하는 겁니다. 지금 항변권, 유치권 서로 동시에 병존할 수 있습니까? 리얼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 맞아요?
이편 물권법 있잖아요. 항변권은 뭐죠? 이행, 거절, 권능. 뭐죠? 노. 청구권, 노. 청구권 뭐 하는 거다? 거절하는 권능. 맞습니다. 37번은 5번. 항변권하고 뭐다? 유치권. 비교되는 문제 틀리지 마세요. 다음 19번, 19페이지. 자, 이제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자, 그럼 이제 무슨 계약 들어간다, 여기서 이제? 쌍무계약의 두 번째 타이틀이 이제 뭐죠, 여기서? 무슨 부담? 위헌부담. 위헌부담은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응? 그러면 그 제목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나왔을 때 그 자체에서 스토리를 딱 뽑아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목이 무슨 불능이에요? 하나 무슨 불능이고. 그럼 여기다 원그림 어떻게 돼요? 원시적 불능은 4번인 경우도 있고 2번인 경우도 있었죠. 2번이 뭐죠? 아니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지. 예쁘게 포장된 말. 원시적 전부 불능. 요거는 전부 불능일 때 쓰는 단어가 뭐다? 네? 계약 뭐예요? 네, 체결상 뭐다? 과실 책임 문제고. 일부 불능일 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네?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었었죠? 자, 권리하자일까요? 물권하자일까요? 네? 또 떠듬떠듬 거리고 있네. 물건 아니고 뭐다? 이때 뭐 기억납니까, 이거? 이거 떠오르는 단어 없어요? 네? 면적 부족할 때 써먹었어. 무슨 부족? 면적이 부족하면 3번 가서 차고 취소 단어 못 씁니다. 담보 책임 들어가서 못 쓴다. 물건이 아니고 뭐다? 권리. 이때 쓰는 용어가 무슨 불능? 일부 불능. 위로 올라가면 전부 불능 무슨 과실? 계약 체결상 과실. 다음 후발적 불능은 전부 다 어디에 붙어 먹어요? 네? 후발적 불능은 전부 다 어떤 경우도 몇 번이다? 4번. 여러분들 오른쪽 귀 기억할 거예요. 오른쪽 귀. 이게 뭐예요? 네? 갑, 비 있고 을 기 없는 거. 이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 이다. 이행 불능이고. 손 떼는 순간 뭐예요? 네? 갑, 귀 없고 을한테 귀 있고. 서로 뭐가 없다. 이게 뭐고? 이행, 불능. 이게 뭐예요? 위험, 부담. 그 제목에 딱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자, 그래서 거기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나왔죠. 그래서 밑에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해가지고 수량 부족 나왔어요. 네? 이게 바로 면적 부족 아니에요, 면적 부족. 그건 면적 부족 밑에 그래서 담보 책임 문제. 그럼 위에 거 38번 봅시다. 다음 중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 그럼 뭐 찾으라는 얘기일까요? 원시적 불능 찾으라는 얘기겠지. 그럼 38번의 1번이 뭐야? 수량 지정, 토지, 매매,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이게 바로 뭘까? 이게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 일부 불능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 토지 매매계약 체결 전 이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됐죠. 1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 전이잖아요. 그게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몽땅이니까 뭐야? 전부 불능이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가옥 매매계약 체결로 제3자 가옥이 전세했습니다. 그럼 어디예요? 네? 위험부담이죠. 그러니까 지문이 이 제목 놓고서 1번 지문은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죠? 2번 지문은 이거 얘기하는 거고, 3번 지문은 둘 다 잘못 없죠?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고, 또 4번 지문은 임대인 잘못으로 그림 파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또 다섯 번째는
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매수해서 등기에 마쳤으나 저당권 소유권 날라갔죠. 이건 담보 책임이죠. 무슨 책임? 자, 이때 매수인이 악이에요. 뭐라고? 알고 있겠죠. 해제 플러스 손배까지 가는 거 기억해 두세요. 저당권 실행, 소유권 상실, 악의 매수인 모두 할 수 있고 해제 플러스 뭐까지? 손배까지 간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목 결정을 잘해 두셔야 되고요. 밑에 39번 100평을 매매했는데 측량하니까 90평. 악의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을까요? 악의 권리 일부가 타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알고 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대금 조절해서 사지 않을까요? 야, 무슨 100평이야? 90평이야? 다시 해봐. 90평 값만 만약 계약했다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면적 부족 가지고 달라면 그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39번에다가 여러분들이 거기다 표 하나 그릴 게 뭐예요? 표 하나 그릴 게 뭐예요? 그게 권리하자가. 네? 이거 X 하나, 둘, 셋 이거 그려놓고 문제 풀어야지. 그죠? 첫 번째가 권리 전부, 두 번째가 권리 일부, 세 번째가 뭐야? 이거. 악의 매수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는 것.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권리 전부, 권리 일부, 그 다음 뭐요? 면적 부족. 그럼 결국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XXX가 바로 면적 부족이죠. 악의는 아무것도 못 던지겠죠. 선의만 던지겠지. 저 XX를 갖다 멋있게 또 포장한 말이 뭐야? 똑같아.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 일부 불능. 그래서 원시적 전부 불능과 무슨 불능? 일부 불능. 그래서 535조. 그게 알까기 마지막 하이라이트 조문이 535조예요. 알까기 뭐라고요? 알았다 또는 뭐예요? 알 수 있었다. 그럼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네? 선임이 뭐일 것? 무가시해야 되겠지. 그 글자가 가르쳐주고 있을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후발적 불능 가면 537조 있고 538조 있고 몇 조 갖다 얹어놨어요? 546조. 여러분들 오른쪽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채무불이행. 양손 잡고 왼손은 이행지체. 오른손은 뭐죠? 이행불능. 그게 뭐가 있어요? 위험부담. 그러니까 546조 제목이 이행불능과 해제죠. 그럼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갑한테 뭐가 있고 을한테 잘못이 없는 거고. 그 538조는 뭐예요? 채권자 잘못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는 뭐죠? 맨 꼭대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양쪽 다 뭐가 없을 때? 잘못이 없을 때. 네. 그거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계약법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이것만 제대로 구별이 되면 답이 풀리고 채권자, 채무자가 이게 자꾸 헷갈리면 뭐야? 답이 엉클어지고 자기 기술적으로 풀어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문제 풀었던 거 몇 가지 가지고 틀렸던 거 암기하는 식으로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요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46조는 누구 잘못이에요?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 이행 불능이죠. 그럼 채무자가 누구야 도대체? 지금 돈이 불난 거예요? 집이 불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물 재산권 인도할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갑. 근데 538조는 뭐예요? 채권자 잘못으로 이행 불능이니까 집이 불났으니까 이 채권자가 누구예요? 을. 그렇게 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답이 풀리겠죠. 자, 40번 가겠습니다. 40번은 후발적 불능입니다. 무슨 불능이요?
태풍으로 멸실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실됐으니까 그럼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잖아요. 그럼 갑은 을한테 뭐 달라 할 수 없다. 돈 달라 할 수 없고 을도 갑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 없어요. 정답은 2번이죠.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다.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까? 계약금은 돌려줘야지요. 세 번째, 갑 잘못으로 주택이 전소가 되면 이행불능이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뭐야? 이행불능을 문제 삼아서 최고 없이 뭐하고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들어가겠죠. 네 번째는 누구 잘못으로? 을의 과실로 주택 날라갔으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하면 되잖아요. 네. 40번은 몇 번이었고요? 2번이었고요. 다음 41번. 네, 이건 이제 후발적인데 강제 수용됐다고 했습니다. 무슨 수용이요? 네, 정답은 5번. 만일 을이 갑한테 계약금을 뭐 했다면 그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을은 근데 거기 배액이라고 돼 있잖아. 아니 준 돈만 돌려야지 왜 배액은 왜 배액이 왜 나와? 그러니까 거기 살짝 치고 들어간 거예요. 자, 1번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하지요. 을도 갑한테 돈 소멸하지요. 그렇지 을은 갑한테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보상금 나한테 달라. 아셨습니까? 보상금이 더 큰가 봐요. 세 번째, 갑은 병으로부터 보상을 뭐 했다면 수행했다면 을은 갑한테 보상금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이거 대상 청구권이라고 해요. 자, 네 번째, 을은 소유권 이전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뭐예요? 없죠. 서로 뭐가 없기 때문에 규칙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0번, 41번은 그냥 이 위험부담 몰라도 그냥 그 글자 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가지고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단 읽으면서 아 이게 뭐구나. 위험 부담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무 불이행, 저기 뭐하고 동시행은 뭐하고 연결돼 있고, 응? 쌍무계약의 동시행은 채불에 뭐하고 연결돼 있고, 이행 지체랑 연결돼 있고, 위험 부담은 뭐랑 연결돼 있다? 이행 불능이랑 한 세트예요, 이게. 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요. 계약의 해제. 자, 왼쪽에 써놓을 말은 법률 행위의 취소. 15번 계약의 해제. 왼쪽에 써놓을 말은 뭐다? 법률 행위 뭐다? 취소. 법령 취소는 몇 편에 있습니까? 네? 1편. 총칙에 있죠. 계약의 해제는 몇 편에 있어요? 3편 있죠. 그때 원이 생각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 취소하고 해제를 하게 되면 원이 기억납니까? 원 치면 어떡합니까? 취소는 한번 여기서 쓰는 거고 해제는 결함 있는 거. 해제. 이건 뭐예요? 해제. 여기 뭐고요? 취소. 취소는 뭐의 취소다? 법률행위의 취소고 해제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1편 총칙의 취소를 하게 되면 3편 채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누가 서열이 높아요? 1편이 높잖아. 거꾸로 3편 계약에 뭐가 들어오면 해제가 들어오면 1편 총칙 취소할 수 있다. 이따부터 결정하셔야 돼요. 자, 계약의 해제. 옆에 쓴 단어는 뭐야? 채무 불이행. 그래서 544조가 이행 지체 나왔죠. 그죠? 거기다 왼쪽 써놓을 말은 동시이행. 546조 이행 불능. 왼쪽에 써놓을 말은 뭐다? 위험 부담. 같이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548조 원상 회복 색깔 칠하시고. 자, 해제 효과는 무슨 회복? 원상 회복. 그럼 오른쪽 드세요. 취소 효과는 뭘까요? 취소 효과는 뭘까? 부당 이득. 그러니까 보세요. 해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이거 맨날 했잖아. 법정에서 맨날 여기다 무슨 회복? 에? 원상 회복하고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가죠. 취소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니 취소하면 결국은 이 무효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무효할 때 쓰는 용어가 뭐야?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달라. 그게 뭐야? 부당 이득에서 끝난단 말이야. 처음부터 출발이 확정 무효. 달라는 효력이 없죠. 그럼 주기 전에 뭐 할 필요가 없어? 줄 필요가 없죠. 근데 이미 뭐 했으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쓰는 건 뭐다? 부당이득. 또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실제로 뭐 하게 되면 취소하기가 몇 번이 돼? 확정 무효가 됐지. 그럼 다시 뭐 부당 돌려받는 거죠. 그럼 이거 선의 악의를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더 이상 없잖아. 스톱이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뭐야? 선의 악의를 구별해서 반환 범위가 달라져. 근데 해제는 결함 없이 출발했죠. 이건 원상 회복해야 되겠지. 이건 선의 악의를 구별할 필요가 없고 다 원위치 하는 거야. 왜? 밑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계약에 해지할 때는 뭐하고 비교한다? 범위 취소. 그러니까 거기 지금 해제 효과가 타이틀 제목이 뭐니까 원상 회복이니까 그때 같이 뭘 기억하라? 취소 효과는 무효 만들어서 뭐? 부당 이득. 그래서 능력자는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겠지. 근데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은 무조건 보한다고 그랬지. 선악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존이익. 부당 이득이 능력자들은 선의 악에 따라 반환 범위 달라지겠지만 무슨 자들은? 제한 능력자는 제한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네, 그 다음에 551조 해제와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그 한 얘기가 왼쪽 귀가 이행 지체였었고 오른쪽 귀가 뭐였었고 이행 불능이었고 그래서 법정 해제하고 548조에 뭐하고 원상 회복하고 551조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거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지 않으니까 원상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뭐까지? 질문할게요.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은 선택해서 하나만 청구합니까? 원상 회복 플러스 손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아니겠죠. 이때 손해배상은 실내 이익일까요? 이행 이익일까요? 응?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 실내야 이행이야? 왜요? 모르면 이행도 좋고. 지금 이행 지체, 이행 불능했어. 이행 있잖아 지금. 그 당연히 무슨 이익이 먼저 들어왔어. 이행, 이익이 원칙이 아닐까? 이행 지체, 이행 불능이니까 뭐다? 이행 이익 달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모를 때 뭐로 가고? 신뢰 가지 말고 뭐로 가요? 그 신뢰의 출발은 저기 계약 체결상 과실. 어디 가시려? 그래서 모를 때 손배는 뭐로 가세요? 이행 이익 가세요. 네. 548조 원상회복 의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그 548조 가지고 시비를 걸어. 제3자 권리 나오죠. 선악 불문이 아셨습니까? 또 거기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줘요. 받은 다음 날부터요. 네. 자, 42번은 정답이 3번.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의 계약을 뭐하려면 해제하려면 매매대금 변제할 필요는 없죠. 이행 불능인데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변제기에서 이행 지체에 빠뜨려서 최고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행 지체에 빠뜨려 최고하려면 어떤 뭐예요? 내 걸 던져서 지체에 빠뜨리면 최고 들어가야 돼. 근데 이행 불능은 어차피 못 갖고 오는 거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정답 몇 번? 3번. 그 다음 43번은 정답이 2번. 1번은 지체고 2번은 뭐다? 이행 불능. 조문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행 불능은 뭐 할 필요가 없고 추가할 필요가 없다. 다음 페이지요. 네, 44번은 정답이 4번. 실내 이익배상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행 이익배상이고요. 45번은 정답이 4번. 몇 번이요? 4번. 자, 해제 기준 이전 등기는 유효등기죠. 거기에 연결된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언 묻지 않고 보호해주겠지만 해제가 되는 순간 그 등기는 무슨 등기가 돼요? 무효 등기가 되죠. 그 무효 등기에 연결된 제3자는 뭐예요? 판례가. 누구만 보호한다? 선임. 그래서 그 4번 틀린 거 44번에 2번으로 연결하면 돼요. 해제가 되면 등기가 무효 등기가 돼요. 그 연결된 제3자 누구는 보여준다? 선인은 보여주겠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46번 정답은 2번. 몇 번이요? 2번입니다. 2번 옆에다가 썩은 동아줄. 무슨 동아줄이요? 1번, 2번은 전부 다 썩은 동아줄이야. 3, 4, 5번은 금 동아줄. 무슨 동아줄이요? 자, 해제를 하게 되면 매매가 사라지죠. 네? 그 매매에서 발생한 채권도 사라질까 죽을까? 사라지겠지. 사라지는 권리 잡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채권 사라지는 채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썩은 동아줄. 됐습니까? 근데 3, 4, 5번은 전부 다 그 물건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물건에 붙고 있는 사람은 금동아줄, 매매의 채권에 붙은 사람은 썩은 동아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썩은 동아줄하고 뭐다? 금 동아줄 가지고 오히려 더 쉽게 맞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47번은 정답이 5번. 자, 합의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21페이지 가보세요. 자, 548조에 548조 2항 있죠? 색깔을 딱 집어넣어 보세요.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간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법정 해제 쓰는 얘기죠? 법정 해제. 이건 뭐냐면 단독행위예요. 뭐라고요? 합의 해제 해지는 뭐예요? 합의 해제 해지는 뭐예요? 전부 다 계약이죠. 그러면 이 단독행위에 관한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뭐 한 대로 간다? 합의한 대로 간다. 따라서 그 이자 붙이는 것은 합의 해제일 때는 그 조문 쓰지 않습니다. 합의한 대로 간다. 또 551조 손해배상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위에서 높이 보라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을 합의 해제에다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합의가 나오면 뭐 안 들어간다? 합의안 들어간다. 단 거기 제3자 권리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제3자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을 어디다 쓰지 말아라? 합의 해제, 합의 해제다 뭐 하지 마세요? 쓰지 말라. 그런 얘기야. 그렇게 가면 이해될 거예요. 자, 47번은 정답이 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16번. 무슨 금? 계약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우리 민법은 뭐로 추정합니까? 네. 거기 565조 해약금으로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금이에요? 그러니까 증약금, 해약금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위약금만 뭘 맺어야 돼요? 특약 맺어야 되겠죠. 48번 정답 2번. 을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 없는 한 위약금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금? 해약금 추정이죠. 위약금 추정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위약금, 금, 계약금 주고 위약, 갑이 위약하면 받은 계약금 배액을 551조 손배로 주고 거꾸로 계약금 줬을 때 을이 위약하면 그죠? 매수인이 위약하면 받은 준 계약금을 원위치 시키지 말고 손배로 드세요. 라는 뭐가 있으면 그러면 다시 21쪽 가셔서 계약의 해제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551조 있습니까? 네. 그 손해 어떻게 돼요? 551조는요. 오른쪽 여백에다가요. 입증 청구해야 됩니다. 뭐해서? 입증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 없는 사람이 입증해서 청구하는 거 귀찮잖아. 입증 청구하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죠? 자, 거기다 이제 무슨 특약 들어가면? 밑에다가 위약금 특약. 그 밑에다가 입증 X 청구 들어갈 수 있죠. 뭐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은 몇 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약을 5글자로 늘린 말이 맨 꼭대기에 채무불이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약속 위반을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다? 그러니까 계약금 주고 위약금 특약이 들어가면 그 손해를 뭐하지 않고 입증 없이 청구할 수 있고 무슨 특약 없으면 손해를 입증 청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48번 다시 들어갑니다. 2번 정답. 49번은 정답이 4번. 법정 해제는 소급적 소멸하면서 원상회복도 있었고 손해배상도 있었죠. 그런데 중도금 지급 전 다다다다다다 중간에서 하는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건 맞죠. 그러나 무슨 회복할 필요도 없는 거고 원상, 돈 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플러스 무슨 배상도 손배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4번이 정답. 50번 지문은 정답이 4번. 무슨 지요? 자, 허가받기 전 1번 상태죠. 1번이라는 것은 매매 효력이 불확정 무효란 얘기죠. 효력이 없죠. 따라서 법정 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 유효가 된 다음에 4번 된 다음에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허가 받기 전 불확정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계약은 다 주지 않았을까요? 뭐 받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이라도 계약금은 다 줬으니까 무슨 해제할 수 있고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뭐가 나도 허가 나도 아직 이행 착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원 딱 그려드리면 되잖아요. 정답 몇 번? 4번. 그럼 제가
그 16개만 일단 찍어드렸잖아. 그러면 나머지 영역은 이제부터 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16개 영역은 뭐 한다? 자꾸 뭐 하세요? 눈여겨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욕심 많아가지고 나오면 이것저것 다 맞추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하려다가 머릿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요즘 머릿속에 머리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 왜? 1차 하면서 계속 무슨 생각하고 있어? 2차 해야 되는데. 2차 하면서 또 1차 해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 뭐만 먹어야 되는데. 밥만 먹으면 되는데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두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고 저거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할 것만 딱 정해놓고 오전 시간 딱 돌리고 오후 시간에 자기가 또 원하는 거 보충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매일 하면 1차를 2차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핵심 지문 들어갈게요.